자, 한 척 만들면 100억 손해. 세계 3위 하나오션 중대 결단이라고 해요. 하나오션은 과거에 대우조선 해양입니다. 네. 자, 무슨 일일까요? 거제에 컨테이너선 사업 접는다. 세계 3위 조선사의 파격. 올 수주 영업 중단. 고부가 선박 위주로 재편. 중국 저가 입찰 공세 대응. 도쿠도 5개에서 4개 장기적 감축. 업계 동 예고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제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인력을 때려박고 그 인력으로 최단 시간에 무언가 배를 만들어내고 건물을 만들어내는 거 이제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이에요. G20 들어보셨잖아요. 네. 세계 10위 안에 경제 대국입니다.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에요. 근데 이제는 인건비가 최저임금이 여러분 얼마예요? 최저임금 9,860원. 이제는 대한민국의 인력들이요, 웬만큼 대학교 나오고 4년제 대학교 나왔기 때문에 저 시급으로 공사 현장 그리고 용접 현장 생산 현장에 투입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웬만한 임금을 주지 않고서는요. 그리고 배 만드는 환경 열악합니다. 우리가 공장 안에서 뭔가를 만들면은 어떻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이 없잖아요. 네. 포항제철처럼 24시간 동안 용광로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은요, 공장 아니잖아요. 네. 항상 덥겠죠. 그런데 계속 돌아간다. 실내라서. 어쨌든 실내 휴게소에 여름이면 에어컨, 겨울에도 에어컨 틀겠죠. 네. 하지만 야외 5개 작업장은요, 정말 결코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어려운 작업 환경, 죽을 수 있는 위험, 이렇게 위험이 산적한 곳에서 일을 하려는 인적 수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하나오션에서 컨테이너선 중단하는 거가 단순히 그냥 반도체 생산 물량 줄이듯이 그게 아니에요. 조선소에서 배를 안 짓는 거예요. 배를 짓지 않는다는 거는요, 반도체 생산 물량 줄이는 거, 오일 산유국에서 오일 생산량 줄이는 것과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무슨 문제겠습니까? 산업의 패러다임, 인력이 대거 투입되고 그 인력이 대거 투입됨으로 인해서 과거의 원룸촌들이 부흥을 이루고, 그리고 임대사업이 잘 되니까요, 임대사업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고, 그리고 그 지대, 그 땅값들이 올라가니까 지주들이 땅을 팔기 시작해요. 지주들이 땅을 팔기 시작하면서 그 땅들이 모여서 택지개발지구가 되고요, 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겁니다. 거제, 울산, 창원 마찬가지예요. 이제 생산 현장에서 인력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외국인 노동력 투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거제 부동산 이런 거 매수하지 마시라고요. 조선업 슈퍼사이클만 바라보고 산업 경기가 상승한다, 이것만 바라보고 덤볐다가 그냥 큰 코 다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직장 이제 있잖아요. 배터리 회사, 어디 회사, 이런 제조업인데 인력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회사가 들어선다 해서 일자리가 풍부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융통성 있게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요, 신흥 강호,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신흥 강호는 없습니다. 과거에 뭐 혁신도시처럼 원주 혁신도시, 이런 도시, 전주, 원주, 전주, 당진, 저기 또 어디에요? 울진, 삼척, 여수, 순천, 광양, 이렇게 왕년에 광풍 불듯이 이 지역이 뜹니다 라고 해서 막 사람들이 수요가 몰렸던 그런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패러다임이 다 바뀐다고요. 이제는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보세요. 컨테이너선 짓지 않는다,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컨테이너선 지어봤자 남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컨테이너선 물량이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세계의 물동량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앞으로 글로벌 경기가 당분간 침체다, 좋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산업과 밀접한 도시, 그리고 대출을 많이 받아야지 들어갈 수 있는 도시, 서울 수도권은 진입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도시 어디요? 울산, 동구와 거제는요, 특별히 배제를 하세요. 배제. 원래부터 괜찮은 지역만 매수를 하시라고요. 사이클의 흐름에 따라서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세계 3위 조선사인 하나오션이 컨테이너선 수주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수익이 나지 않은 산업을 접고 액화 천연가스, LNG 운반선 등 돈벌이가 되는 고부가 가치 선박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대한민국을 세계 1위 조선대국으로 올려놓은 주력 선박이 저가 수주를 앞세운 중국품으로 완전히 옮겨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어차피 원자재 가격 중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아요. 맞습니까?
조선 기자재, 기계장치든 네, 뭐든 또 장치에 필요한 그런 것들 부품들은요 또 비슷비슷해요. 차이가 나는 부분이 뭡니까? 인건비예요. 제가 과거에 인건비 구조를 보니까 대한민국의 인건비 있죠. 후생복지랑 다 합쳐서 조선소의 인력 한 명당 8천만 원 들어갑니다. 8천 들어가요. 중국 조선소 재무제표 떼봤어요? 네, 중국 조선소 재무제표 떼잖아요. 얼마 들어가나? 4천만 원 들어갑니다. 인당 설계 직원이 가져가는 돈이 세후 세전으로 한국 돈으로 하면 2천만 원,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중국 현장직의 생산직, 네, 직공이라면요. 중국 직공한테 후생복지 다 포함해서 들어간 총 돈이 4천이에요. 반값이에요, 여러분. 반값. 반값인데 어떻게 경쟁을 합니까? 인건비가 배 만드는데 적어도 30%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찍어내는 사업인 이런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시작이에요. 10년 뒤 생각해보세요. L&D선, 우리나라 고부가치선이 고부가가치선, 우리나라가 잘 만든다라고 하잖아요. 10년 뒤를 보시라고요. 중국에서 못 따라올 것 같으세요? 중국에서 따라옵니다. 중국에서 따라잡는다고요. 과거에 스웨덴이나 일본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저 한국 저 못 사는 나라, 각 전쟁 끝난 나라, 저 나라가 뭐길래 조선소도 없는 그 땅에서,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선박 기술을 따라잡는다고? 여러분, 따라잡아요. 그 회사 아세요? LG 디스플레이 있죠. 우리가 OLED 만들고 뭐 LED 만들고 저기 뭐야 울트라 뭐 UHD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디스플레이, TV 디스플레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로. 그런데 중국에서 따라잡았습니까? 따라잡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100% 동일하게 만든다는 게 따라잡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 UHD인데 사람의 평범한 사람은 중국 화면이나 대한민국 화면이나 LG와 삼성에서 만든 화면이나 구별을 하지 못한다고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기 따진 뭐뭐 픽셀 다 합치면은 그래도 한국이 우위에 있다 라고 하지만 인간의 눈으로는 인간의 눈으로는 일반인의 눈으로 도끼 개끼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중국에 B사라는 데가 있어요. BOE라는 회사. 네, B사에서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인력들 연봉이 1.5배 주고 다 땡겨갔어요. 국내에 있습니다. 국내에. 한국에서 디스플레이 업체 회사들 좋은 인재들 연봉 1.5배 주고 다 땡겨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연구개발비를 엄청 투자하죠. 네? 그 사람들은 연구개발비 투자하는 게 아니고 인건비 투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지식을 연봉 1.5배 주고 원래 1억 받은 사람 1억 5천 주고 사오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력 따라잡고 있어요. 자, 반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과거에 영국에 유학 가고 일본에 유학 가서 설계 도면 하나하나 다 베끼면서 모방을 하면서 다 한국으로 들고 왔단 거예요. 그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법이 강화되면서 지적재산권 침해, 방산보호법 이런 거에 위배가 될 뿐입니다. 지금은 전쟁 시대예요. 앞으로 제조업은요, 제가 생각할 때 자동차만큼 내연기관은 우리가 앞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벌써 20년 전부터 볼보 있죠. 볼보를 먹었어요. 볼보를 먹어서 충분히 기술력으로는 따라왔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게 따라오지 못하겠죠. 그런데 전기차 시대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 보세요. 자토바이라고 적힌 거 보셨습니까? 네, 자토바이. 자토바이가 뭐예요? 자전거 오토바이예요. 전기 배터리로 가는 오토바이라고요. 네, 중국에는 전기 오토바이가 보급이 어마어마합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중국에 있는 차, 중국 배터리로 만든 차 플러스 중국 배터리로 만든 중국산 오토바이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 우리 배달 라이더들 있잖아요. 배달 라이더들 타는 그 오토바이 있잖아요. 배터리 오토바이. 네, 전동차로 하죠. 그거 중국산 엄청 많아요. 지금 중국은 우리가 조선업을 키울 동안 조선업을 키웠었고요. 자동차 기술력을 키울 동안 자동차 기술을 키웠었고, 우리나라는 오토바이 휘발유 넣고 탈 동안 그 나라는 20년 전부터, 아니 30년 전부터 전기 배터리로 탔습니다. 그 제품들이 대한민국에 상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이러면 주행 기술의 차이는 없는 거예요. 거의. 기존에는 엔진에서 떨리는 그 진동, 엔진의 폭발력, 그걸로 인해서 차가 받는 충격, 감소.
네, 스무스하게 움직이는 조향,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살짝 앞서 있다라고 하지만 전기차로 가보세요. 차이가 안 난다니까요. 전기차는요,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율주행이 가능한지. 두 번째 차이, 이 배터리가 얼마 동안 더 길게 오랫동안 가는지.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좁혀질까요? 좁혀지지 않을까요? 저는 단기간에 좁혀지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요. 왜? 우리나라의 디자인 기술이 워낙 뛰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좁은 골목길, 그리고 그런 인간을 위한 신호장치, 네, 이런 것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표준이 전 세계 표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아직까지는 규칙, 규범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앞서기 때문에 자동차처럼 인간의 삶에 밀접한 이런 운송 도구는요, 운송 수단은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이 앞선다 생각해요. 근데 중국도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항상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위기의식을 느낍시다.